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최근 묘한의사 채널에 구순염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순염의 종류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순염, 이름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입술에 습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구순염, 그죠? 입술에 습진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입술의 문제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입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구순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순염이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이제 박탈구순염, 그리고 접촉구순염이 있어요. 그리고 광선구순염, 그리고 구각구순염, 그리고 이제 감염에 의한 구순염이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가장 흔한 건 박탈구순염이랑 접촉구순염이에요. 이게 뭐냐면, 박탈구순염이라는 건 입술에 습진이 생겼는데 자꾸 벗겨집니다. 하염없이 벗겨져요. 그래서 진물이 나면서 벗겨지고 진물이 나면서 벗겨지면 입술이 두툼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순염이거든요. 그리고 접촉구순염이라는 건 내가 입술에 뭔가를 발랐는데 접촉성 자극 피부염처럼 똑같이 입술이 확 습진이 생겨서 뒤집어지는 걸 말합니다. 발병 원인에 의한 분류가 접촉구순염이거든요.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자외선 알레르기, 그죠?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는 게 바로 광선구순염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구순염이나 뭐 유가종 구순염이 있고, 그리고 세균 감염이 있어요. 입술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습진이 확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류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의 습진은 입술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95%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화폐상 습진,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이 있을 때 구순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입술에 습진이 생겼는데 입술만 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우선 전신에 있는 습진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어렸을 때 있었는지, 그리고 얼굴에 아토피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아니면 화폐상 습진이 있는지, 그죠? 동글동글한 동전 모양 습진이 생기는 경우에도 입술 구순염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화폐상 습진.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입술에 구순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접촉 구순염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지, 화폐상 습진이 있는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그게 있으면 입술에 습진이 있어. 그러면 그거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토피 피부염이란 큰 범주 내에서 구순염은 하나의 부분 증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폐상 습진 있는 경우에도 구순염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화폐상 습진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심한 박탈 구순염보다는 뭐 얇게 생기는 구순염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의 입술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 특징을 알려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구순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토피 증상이 있습니다. 목이나 팔 접히는데 근질근질하거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데 입술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들은 입술 주변, 그리고 귀 같은 데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입술과 귀에 습진이 있어. 그러면 박탈 구순염뿐 아니라 아토피의 증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2차 감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는 화폐상 습진입니다.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박탈구순염과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짓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 얼굴에 잘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짓무르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이때 입술이 짓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유두습진과 똑같이 같은 점막 조직이기 때문에 입술 구순염과 유두습진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습진이 생기게 되는데, 구순염 같은 경우 양상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단지 입술이 건조하고 자꾸 허물이 벗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 입술이 자꾸 건조해진다고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는 뭔가 발랐는데 접촉돼서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순염 같은 경우는 선행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구순염은 선행질환이 있습니다. 그걸 못 찾을 뿐이고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부과에 가도 구순염이 있으면 그냥 스테로이드 처방하고 말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행질환에 대해서 잘 찾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순염이 있다면 우선은 아토피인지 화폐상 습진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접촉 피부염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햇빛 알레르기인지도 따져보셔야 되고, 이걸 먼저 따져봤을 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는 이제 단순 구순염이라고 보시고 입술에 대한 처치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도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세균 감염에 대한 처치를 해주게 되면 쉽게 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얘기해드리지만 피부염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진단을 허술하게 하게 되면 이상한 데서 치료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즉 구순염 같은 경우도 입술을 계속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몸 전체에서 무슨 피부염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 피부염이 있다면 입술도 그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술 구순염, 박탈구순염의 가장 흔한 이유가 화폐산 습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접촉 피부염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순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국소 부위의 습진 같은 경우는 국소 부위의 문제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선행 피부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 피부 질환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이.